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딸을 낳고 한창 몸조리를 해야 될 시기에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들었던 여자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막말을 퍼부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모였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저한테 화풀이를 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결국엔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하시더군요. 지금부터 저희 시모와 있었던 일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 테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빠는 회사를 다니시고 엄만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는데 두 분 다 성격이 엄청 온화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을 하는 일도 없으셨고 집안엔 늘 따뜻한 분위기만 흘렀습니다. 전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랐던 게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한테 호의를 베풀면 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조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저한테 가끔씩 선물을 주길래 저도 똑같이 선물을 해주곤 했습니다. 성민아, 이거 내가 이번에 문구점에서 산 볼펜인데 너 가져. 너도 지난번에 인형 뽑기에서 나한테 인형 선물로 줬었잖아.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식 날 성민이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한참을 부끄러워하다가 저한테 무슨 편지 하나를 주더군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편지를 읽어봤는데 그 편지는 다름 아닌 러브레터였어요. 전 성민이를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성민이는 절 좋아하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전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 나이에 벌써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민이를 만나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성민아, 난 아직까지 우리가 이성교제보단 공부에 더 신경 써야 되는 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미안하지만 네 마음을 받아줄 순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네가 싫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넌 여전히 내 친구니까 앞으로도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자. 알았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성민이는 아쉬워하면서도 알겠다고 납득을 하더군요. 그 후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다른 학교에 다니는 성민이와는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일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에 들어간 전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기도 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키우게 되었을 때 일반 사기업보단 복지가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었고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일반 회사에 다녔는데 공무원인 절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공무원이 최고인 것 같아. 난 회사에서 밥 먹듯이 야근을 하는데 야근 수당도 못 받고 연차 한번 쓸 때도 얼마나 눈치 보이는 줄 알아? 아무리 법에서 정하면 뭐해. 회사에서 그걸 안 지키는데. 요즘에야 좀 덜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복지가 엉망인 회사가 많았어요. 제 동생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 공무원이라는 제 직업에 만족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의 민원을 처리해드리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내다가 제 동생이 20대 후반에 저희 집에서 좀 먼 지방 쪽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제부와 장거리 커플이었다가 결혼하면서 제부가 사는 쪽으로 신혼집을 얻게 되었거든요. 전 동생이 제부와 알콩달콩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시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닌가 보더군요. 제 동생이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사돈 어른이 제 동생의 산후조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나 봐요. 산후조리원도 갈 필요 없이 본인이 엄청 잘해준다고 하셔서 믿고 맡겼는데 산후조리는커녕 제 동생을 더 힘들게 하셨나 보더라고요. 하루는 제 동생이 사돈 어른 외출하고 안 계실 때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니, 어머님이 나 산후조리 직접 해 주신다고 해 놓고선 맨날 밥도 나보고 차리라고 하고 집안일도 나보고 다 하라잖아요. 안 그래도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내가 어머님한테 산후조리 비용 월에 100만 원씩이나 드리면서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게다가 애는 눈으로만 보고 기저귀 하나를 안 갈아 주시면서 100만 원이 모자라다고 글쎄 20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하시잖아요. 저 진짜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고요. 저희 엄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제부로 호출하시더군요. 저는 평생 부부싸움 한 번 안 하시고 늘 온화하시던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자네, 그러려고 우리 딸이랑 결혼했나? 자네 어머니가 우리 딸 산후조리 한다는 핑계로 눌러 앉아서 온갖 집안일에 시집살이를 다 시키고 있는 거 알아 몰라? 자네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하면 자네가 중간에서 막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앞에서 와이프한테 잘해주시길래 저 없을 때 그러시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다시는 그런 일 발생하지 않게 저희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자네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달라질 수가 있겠나? 나 자네 어머니 못 믿으니까 앞으로 우리 딸 산후조린 내가 직접 하겠네. 그러니까 당장 내일 짐 싸서 우리 딸 우리 집으로 올려보내. 알았나? 결국 제 동생은 저희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제부는 회사 때문에 계속 신혼집에서 혼자 지내다가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제부가 제 여동생을 얼마나 챙겼는지 모릅니다. 여보, 평일에 나 없어서 힘들었지? 아휴, 내가 직장만 아니었으면 당신 옆에서 지켜주고 보듬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그나저나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내가 뭐 사다 줄까? 제분 산후조리를 도와주시는 저희 엄마한테 고맙다고 선물 같은 것도 많이 사오더라고요. 그래도 제부만큼은 좋은 사람이라 정말 다행이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부가 중간에서 처신을 잘했는지 그 이후엔 사돈 어른이 더 이상 제 여동생을 못 살게 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동생은 산후조리를 마친 후 다시 신혼집으로 내려가 아이를 키우며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여동생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와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데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진아야, 너 혹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강성민 기억나? 강성민? 아이, 당연히 기억나지. 근데 걔는 왜? 아니, 얼마 전에 성민이랑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됐는데 성민이 걔가 네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네 연락처 알려줘도 돼? 전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반가울 것 같아 연락처를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0년도 넘는 세월을 지나 성민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같이 밥 한번 먹자길래 식당에서 만났는데 예전에 꼬맹이 같던 모습은 어디 가고 키도 훤칠하고 듬직한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성민아, 너 되게 멋있어졌다. 어릴 땐 동글동글하고 귀여웠는데 이젠 완전 남자 다 됐네. 그나저나 너 무슨 일 하면서 지내? 난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지금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거든. 이야, 공무원 시험 진짜 어렵다고 들었는데 대단하네. 난 지금 공기업 다니고 있는데 일이 되게 나한테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엔 거의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고 있어. 전 그 이후에도 가끔씩 성민이를 만나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곤 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말이 되게 잘 통하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몇 달 됐을 때
성민이가 저한테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절 다시 만났을 때부터 예전에 절 좋아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성민이가 남자로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는데 성민이가 몇 달 후에 저한테 또 마음을 표시하더군요. 진아야, 내가 앞으로 너한테 진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면 안 될까? 미안해, 성민아. 난 그냥 네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네 마음을 받아주긴 힘들 것 같아. 그렇게 두 번이나 거절을 하고 나니 너무 미안해서 성민이한테 더 이상 연락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쯤 성민이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라 당분간 엄청 바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지내던 성민이가 제 곁에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전엔 그래도 심심할 때 만나서 저녁도 먹고 평소에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마음속 어딘가가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성민이랑 같이 갔던 파스타 집이 참 맛있었는데 그때 내가 먹다가 흘리니까 직접 다 닦아주고 성민이 걔도 참 자상한 성격이라니까. 그나저나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나? 어디 아프진 않은지 괜히 걱정이 되네. 전 자꾸 성민이가 생각나 연락해보고 싶었지만 괜히 방해될 것 같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 성민이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요. 먼저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아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무룩한 상태로 퇴근을 했는데 세상에 주민센터 앞에 성민이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성민아, 여긴 어쩐 일이야? 설마 나 보러 온 거야? 그럼 당연히 너 보러 왔지. 나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진아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래서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너 보려고 이렇게 달려온 거야. 해외 출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달 만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생겨 있고 살도 좀 빠져 보이더군요. 방금 귀국해서 피곤할 텐데도 저한테 이렇게 먼저 달려와 준 걸 보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도 사실 성민이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성민아, 나도 너 진짜 보고 싶었어. 네가 항상 내 옆에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더라. 그렇게 전 항상 친구라고만 생각했던 성민이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제 마음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렸는데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준 남자친구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워낙에 성격이 잘 맞아서 그런지 연인 사이가 된 뒤에도 싸우지도 않고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가 절 엄청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 제가 조그만 표정이 안 좋아 보여도 엄청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진아야, 어디 아파? 아니면 기분이 안 좋아? 아까부터 네 표정이 조금 불편해 보여서 그래. 아, 그냥 나 소화가 좀 안 돼서 어제부터 속이 좀 더부룩했는데 오늘 점심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배가 좀 아프네. 그래? 아휴, 내가 괜히 고기 먹으러 가자고 했나 보다. 네 속이 더부룩한 줄 알았으면 소화 잘 되는 걸로 먹으러 갈 걸. 그나저나 얼른 약국에서 약부터 사자. 소화제라도 얼른 먹어야 배 아픈 게 좀 없어지지.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예비 시댁에 처음으로 갔는데 절 반겨주시는 예비 시부와는 달리 예비 시모가 절 좀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더군요. 뭐?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아휴,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거면 공무원 중에서도 말단 아니냐, 말단. 그러자 옆에 있던 예비 시부가 화를 내면서 예비 시모를 말리시더군요. 당신, 요즘 세상에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이,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 우리 예비 며느리하고 나 혼자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예비 시댁에서 나온 후에 남자친구한테 예비 시모가 절 왜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숨을 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예전부터 자꾸 자기 지인 딸을 만나보라고 들들 볶으셔서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 만났던 적이 있었어. 근데 성격도 나랑 안 맞고 내 스타일도 아니라서 한 번 만나고 그 뒤로는 안 만났거든. 그런데 그 여자가 대기업도 아니고 집안도 빵빵하니까 며느리로 삼고 싶으셨는지 나보고 자꾸 더 만나라고 재촉을 하시더라고. 근데 결국엔 내가 그 여자를 안 만나고 너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심통나서 그러시는 거야. 아휴, 근데 결혼은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하는 거지. 어머니가 정해준 사람이랑 하는 건 아니잖아.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그러셔도 나한텐 지나 너밖에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고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둘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예비 시모도 절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저희 집에도 결혼 허락을 받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성격이 자상해서 그런지 저희 가족들한테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본인이 회를 안 좋아하는데도 저희 아빠가 회를 좋아하시니까 횟집에 자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네 회 못 먹는다고 하지 않았나? 맨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사주지 말고 자네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지 그래? 아버님, 횟집에 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매운탕만 있으면 밥 두 공기도 뚝딱입니다. 아버님은 좋아하시는 회 드시고 전 얼큰한 매운탕 먹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아닌가요? 에휴, 그래도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다음번에 올 땐 내가 자네 좋아하는 거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말하게. 다음번에 또 내 생각만 해서 횟집 데려가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남편은 제부하고도 되게 잘 지내더라고요. 저희가 동생보다 결혼을 훨씬 늦게 했는데도 큰 사위 노릇을 듬직하게 하려고 했어요. 동서, 이제 내가 큰 사위니까 처가 행사 같은 거 나한테 맡겨줘. 그동안 동서가 애썼으니까 이젠 내가 형님으로서 역할 제대로 할게. 대신 동서가 나보다 결혼 선배니까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알려줘야 된다. 게다가 남편뿐만 아니라 저희 시아버지도 저한테 무척이나 잘해주셨습니다. 밥 먹을 땐 꼭 맛있는 반찬을 저한테 몰아주시고 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시부모님한테 선물로 발 마사지기를 선물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번에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가 저한테 운동화를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 아버님, 웬 운동화예요? 이거 제 마음에 완전 쏙 들어요. 저 이거 평소에 자주 신고 다녀야겠어요. 우리 새아가 마음에 든다니 정말 다행이로구나. 네가 지난번에 우리한테 발 마사지기 선물해줘서 고마운 마음에 내가 백화점에 가서 한번 사봤다. 며느리가 시부모 생각해서 그런 좋은 선물도 사왔는데 내가 시아버지로서 가만히 받기만 할 수는 없지. 그렇게 전 자상하신 시아버지 덕에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였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시모와 통화를 하더니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휴, 내가 진짜 우리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사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가족들한테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해줬거든. 어머니가 냉장고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용돈 달라고 하면 용돈 드리고, 또 옷이나 가방 같은 거 사고 싶다고 하시는 거 다 사드렸어. 게다가 내 동생 카드값까지 다 내줬다고. 근데 이젠 나도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이 생겼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한 이후엔 해달라고 하시는 거 안 해드렸더니 날 계속 들들 볶으시는 거야. 뭐? 어머님이 당신을 어떻게 들들 볶으시는데?
아니, 아니 오늘도 낮에 일하고 있는데 글쎄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쇼핑하게 돈을 붙여달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안 붙여드렸더니 퇴근할 때까지 나한테 수십 통을 전화하시는 거 있지? 그래서 방금 전에 제발 그러지 좀 마시라고 전화로 말씀드린 거야. 여태까지 내가 그만큼 해드렸으면 이제 포기하실 때도 됐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시려나 몰라. 그런데 남편이 결혼 후에 시댁에 해주던 걸 끊고 나니까 그 불똥이 저한테 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는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네가 우리 아들 돈 못 쓰게 막고 있는 거지? 너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이랑 사이가 멀어졌잖아. 아휴, 그래서 너 말고 돈 잘 버는 그 아가씨랑 결혼시켰어야 하는데 그 아가씨가 우리 아들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괜히 네가 끼어드는 바람에 다 망쳐버린 거잖아. 어머님, 왜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저 그이한테 돈 쓰지 말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이가 그 여자랑 만나는데 제가 회방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그이한테 불만이 있으시면 그이랑 직접 대화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도 시모의 성격을 빼다 닮았다는 겁니다.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저희 남편한테 애교를 부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오빠, 내가 오빠한테 선물 하나 줄 거 있거든? 방에 가서 얼른 가져올 테니까 눈 감고 손 내밀고 있어봐. 그런데 잠시 후 시누이가 선물이라고 가져온 건 정말 어이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누이의 카드 명세서였거든요. 저희 남편이 이걸 왜 주냐고 물어보니까 뻔뻔한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왜 주긴 오빠한테 내 카드값 대신 내줄 수 있는 기회 선사하려고 준 거지. 뭐? 카드값을 내달라고? 야, 넌 돈도 제대로 안 버는 애가 무슨 카드를 이렇게 많이 써? 회사 겨우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두고선 백수로 지내고 있으면 돈을 더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나, 네 카드값 한 푼도 못 내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회사 취직해서 돈 벌어서 낼 생각해. 알았어? 아, 진짜 치사해서 정말. 그거 한번 내주면 어디 덧나냐? 혼자 돈 잘 번다고 엄청 유세 떠네. 그러다가 한 번은 명절 때 시댁에 갔는데 제가 음식하는 걸 옆에서 도왔더니 시모가 또 다 들리게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아휴, 내가 그 아가씨를 며느리로 얻었으면 이렇게 몸으로만 때울 게 아니라 나한테 고생한다고 크게 돈이라도 쌌을 텐데. 하필이면 겨우 주민센터나 다니는 며느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자 저희 시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선 또 크게 화를 내시더군요. 당신, 제발 그 입 좀 조심하라고 했지? 며느리가 명절 때 와서 음식하는 거 도와주면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궁시렁거리면서 불평을 하고 있어? 참나? 아이, 그냥 혼자 말한 건데 예민하게 왜 그래? 그리고 솔직히 내가 뭐 틀린 말 했수? 아, 우리 아들이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아가씨처럼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었는데 수준에 안 맞는 며느리 데리고 온 건 사실이잖아.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도 맞장구 치면서 빈정거리더군요. 맞아. 우리 오빠 인기 진짜 많았는데 대학교 때도 오빠 쫓아다니는 여자들 많았잖아요. 그중에 명문대생도 있었으니까 그때 그런 여자 한 명 잡았으면 지금쯤 엄마가 더 호강하면서 살았을걸요. 시아버지가 시누이한테도 야단을 쳤지만 둘 다 입만 삐죽 내밀고 사과는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기분 나빠서 그냥 일찍 집에 와버렸습니다. 그래도 저희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그나마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8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저희 친정 식구들 모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희 시아버지도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아기 옷까지 사와서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새아가,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예쁜 손주까지 가졌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가
네 뱃속에 있는 손주가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몰라서 옷도 두 가지로 다 사와봤다. 나중에 우리 손주 태어나면 예쁘게 입히렴. 그런데 시아버지와 같이 온 시모는 또 혼자서 궁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요즘 아기 옷은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 어차피 애들은 쑥쑥 커서 얼마 입히지도 못하는데 대충 아는 사람한테 물려 입히면 될걸. 왜 비싼 돈 주고 백화점에 가서 사냔 말이야. 아유, 그놈의 주둥인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병이라도 걸렸나 보지? 며느리가 임신을 했으면 좋은 마음으로 축하를 해줘야지. 시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심보가 못 돼가지고 어디다 써? 결국 시모는 그날도 시아버지한테 크게 꾸중을 듣고 말았어요. 저 역시도 손주한테 사주는 옷까지 아까워하시는 걸 보고 많이 섭섭하더군요. 그런데 시모는 저한테 들어가는 모든 돈이 다 아깝게 느껴졌나 봐요. 제가 입덧이 좀 심해서 밥을 잘 못 먹었는데 유난히 친정집 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팔리던 족발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이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서 족발을 사다 줬어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마침 시모가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성민아, 너 지금 뭐하니? 혹시 아직 점심 안 먹었으면 우리 집에 와서 먹어라. 아, 저 지금 점심 먹고 있어요. 와이프가 입덧이 엄청 심한데 저희 처갓집 근처 시장에서 파는 족발만 입에 들어간다고 해서 방금 사왔거든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어서 속상했는데 이거라도 잘 먹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뭐? 너네 처갓집 근처까지 가서 족발을 사와? 아니, 거기까지 가려면 차 타고 1시간은 가야 되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족발을 사다 주니?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나 좀 맛있는 걸 사봐라. 나도 먹고 싶은 거 많으니까 당장 가서 사다 달라고. 옆에서 그 통화 내용을 듣는데 너무 유치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질투할 게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를 질투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시모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배가 점점 불러오다 보니까 인부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루는 제가 인부복을 입고 시댁에 갔더니 시모가 그걸 보고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너 임신했다고 옷까지 새로 사 입는 거니? 아유, 이 임신을 무슨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달만 고생하면 되는데 뭐하러 돈 주고 옷을 사 입어? 너 그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내가 옷 줄 테니까 그냥 그거나 입어라. 어차피 내가 너보다 허리가 크니까 내 옷 입으면 너한테 딱 맞을 거다. 시몬 그렇게 얘기하더니 방에 들어가 본인이 입던 옷을 저한테 진짜 주시더군요. 그런데 옷이 어찌나 낡았는지 어깬 뜯어져 있고 원단이 다 해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상하게 쿰쿰한 냄새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곤란해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그걸 보시더니 갑자기 시모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뭐야? 아니, 당신 지금 그걸 우리 며느리한테 입으라고 준 거야? 당신 저거 낡았다고 걸레로 쓰는 옷이잖아. 어떻게 청소할 때 쓰는 걸레를 며느리한테 입으라고 줄 수가 있어? 그러자 저희 남편도 엄청 황당해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줄 게 없어서 걸레를 입으라고 줘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저희 와이프 인부복은 제가 알아서 좋은 걸로 사줄 테니까 자꾸 그런 걸로 심통 부리지 마시라고요. 하도 시모가 못 살게 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아 그 이후론 시댁에 잘 안 갔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조용하니까 이젠 시누이가 말썽이더라고요.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선 자기 소개팅 나간다고 옷 한 벌을 위아래로 쫙 맞춰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남편이 시누이한테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야, 넌 지금 남자를 만날 때가 아니라 직장을 구해야 할 때야. 너도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거야? 아휴, 예전에 사달라는 거 다 사다 줬으면서 오빠 왜 결혼하고 변한 거야? 그러면서 새언니가 사달라는 옷은 다 사주지?
하여튼 새언니한테 미쳐가지고선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전 시모와 시누이가 왜 저러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더군요. 저희 남편이 결혼 전에 그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잘해줬으면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평생 얻어먹을 생각만 할 수가 있나요? 맨날 받을 생각만 하는 시모와 시누이 때문에 저희 남편이 결혼 전에 참 고생 많이 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 임신 기간을 무사히 잘 보내고 예쁜 딸을 낳게 되었어요. 남편이 미리 산후조리원을 끊어줘서 산후조리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2주에 340만 원이라 큰 돈이었지만 남편이 꼭 가라고 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보니까 요즘에 왜 산후조리원이 필수라고 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돼 제 몸이 멀쩡하지 않은 상태인데 신생아를 병원에서 저 대신에 케어해 주니까 너무 편하더군요. 게다가 모유수유나 아기 목욕, 이유식 만드는 법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다 해줬어요. 게다가 안 그래도 삭신이 다 쑤시는데 산후 요가를 통해 몸도 풀어주고 전몸살로 힘들었는데 가슴 마사지도 해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밥도 영양가 있게 골고루 챙겨주니까 그것도 좋았고요. 만약에 이런 거 없이 애 낳자마자 바로 저 혼자 집에서 애를 봤으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시모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예,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네 산후조리원 비용은 뭘로 결제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아니? 자기가 가장이니까 당연히 자기 카드로 결제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 세상에 도대체 당연한 게 어디 있니?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우리 아들 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 어머님, 이젠 제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그이가 저 고생할까봐 결제해 준 건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게 그렇게 억울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이한테 가서 따지세요. 전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며느리가 손줄 낳았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따지고 있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정말 시모 머릿속엔 돈밖에 안 들어있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 있다가 퇴소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동생 때 대인계 있다 보니 제 산후조리는 무조건 직접 해주시겠다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애도 정말 잘 봐주시더라고요. 진아야, 원래 여자한텐 산후조리가 엄청 중요한 거 알지? 이 시기에 몸 관리 제대로 못하면 나이 들어서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완전히 골병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만 믿고 넌 푹 쉴 생각만 하렴. 저희 엄마가 제 산후조리를 워낙 정성껏 해주시니까 저희 남편도 엄마한테 엄청 감사해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면 저희 엄마 대신 자기가 애를 다 보고 집안일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전 제 몸을 회복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산후조리를 해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엄마가 저녁밥을 맛있게 차려주신다고 시장을 봐놓으셨더라고요. 진아야, 오늘 저녁엔 엄마가 된장찌개 구수하게 끓여줄게. 맨날 미역국만 먹는 것도 질리니까 이런 것도 먹어야지. 내가 알아보니까 된장찌개도 장 건강에 도움되고 산모한테 참 좋다더라. 남편이 퇴근할 시간쯤 되자 저희 엄만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시작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잠깐 엄마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가 택배를 시켰나 싶어서 현관으로 가보니 시모가 현관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오셨길래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현관문을 열고 반갑게 맞이해드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모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언제까지 우리 아들 등골 빨아먹으면서 살 거야?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천한 것 주제. 감히 내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을 해? 내가 너 같은 애한테 우리 아들 돈 다 퍼주려고 우리 아들을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 줄 알아?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뺏어가고 우리 아들 돈을 다 독차지하냐고? 네? 갑자기 와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이 등골을 빨아먹고 호의호식을 했다고 그러시는 건데요. 그럼 호의호식이지 아니니? 세상에 우리 아들 돈으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옷까지 사 입는 데다 340만 원이나 되는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다 우리 아들 카드로 결제했잖아.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기 전엔 그 돈을 다 나한테 썼어. 근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너한테만 다 쏟아붓고 있잖아. 네가 우리 아들 돈 다 뺏어가려고 꼬셨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렇게 변한 거 아니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어머님 아들을 꼬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좋다고 먼저 따라다닌 건 그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돈 버는 사람이고 남편 돈 함부로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우리 아들이랑 수준도 안 맞는 거 며느리로 받아줬더니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라고 있어? 시몬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확 낚아채려고 하더군요. 제가 놀라서 뒤로 피하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화장실에 계신 줄 알았던 저희 엄마가 부엌에서 대파를 들고 나타나선 시모한테 대파를 확 던져버리시더군요. 이 여편 내가 지금 남의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우리 딸한테서 안 떨어져? 뭐야, 지금 이 대파 가지고 나 쳤어요? 그래, 쳤다. 어쩔래?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딸내미한테 시엠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말을 퍼붓고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어? 그나저나 당신 나이 먹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사이가 우리 딸만 챙기는 게 질투나서 심통 부리는 것 같은데 어른이 돼서 그러면 안 되지. 아들이 집안에 쏟아붓던 돈을 끊었으면 왜 끊었는지 그거부터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참나. 아니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그리고 내가 반성할 게 아니라 당신 딸이 반성해야지. 당신 딸이 우리 아들 꼬셔서 돈 못 쓰게 만든 거잖아. 웃기는 소리 하시네. 우리 사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랑 당신 딸내미가 하도 돈 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진절머리가 났다던데 뭘. 아들한테 그딴 식으로 했으면 이제라도 반성을 해야지. 어디서 며느리한테 화풀이라고 앉아있어? 이 대파만도 못한 인간이 어디서 귀한 우리 딸을 건드리냐고. 제 동생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엄마의 모습이 정말 무섭더군요. 역시 아무리 성격이 온화한 사람도 자식 일엔 참지 않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만 화가 너무 많이 나셨는지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러시더군요. 자네, 지금 어디야? 퇴근하는 길이라고? 지금 자네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 발칵 뒤집어졌으니까 얼른 집으로 들어오게. 30분 안에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잠시 후 집에 도착한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선 시모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시길래 이 사람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냐고요? 설마 어제 저한테 금목걸이 해달라고 하셨던 거 제가 못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다. 그러게 엄마가 금목걸이 좀 갖고 싶다고 하면 그냥 좀 사줄 것이지. 왜 핑계를 대면서 못 사준다고 그래? 네 마누라한텐 300만 원도 넘는 산후조리원 비용 끊어줬으면서 네 엄마한테 금목걸이 하나 사주는 건 그렇게 아깝디? 아니, 금목걸이랑 산후조리원이랑 같아요? 산후조리원은 이 사람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지만 금목걸이는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며느리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평생 골골댔으면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절 돈으로만 보시길래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함부로 하시냐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 몸 안 좋아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예? 책임지실 거냐고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제가 엄청 걱정됐는지 저한테 달려와 이러더군요. 여보, 많이 놀랐지? 그나저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얼른 나랑 병원 가자. 어? 얼른 병원 가자고. 그러자 시모가 기겁을 하면서 아주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버리더군요. 참나, 아들 힘들게 키워놨더니 지 마누라만 챙기네. 아휴, 불쌍한 내 팔자야. 아들 키워서 며느리한테 홀라당 뺏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시세냐고. 어머니, 저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으니까 당장 일어나세요. 저 이 사람 데리고 병원 가야 되니까 당장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시라고요. 결국 시모는 저희 집에서 쫓겨났고 남편은 절 데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 몸에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그냥 시모 때문에 순간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와 엄마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그리고 어머님, 저희 어머니 대신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부터 돈만 밝히시긴 했지만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실망해서 아마 당분간은 어머니랑 안 보고 지낼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사과하기 전까진 저도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려고요. 남편은 그 이후 시모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진 아들도 없다고 생각하라면서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저희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애미야, 정말 미안하구나. 네 시애미가 너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깽판을 쳤다는 걸 듣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단다. 사실 네 시애미가 젊었을 때부터 워낙에 성격도 유별나고 사고도 많이 쳤었거든.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면서 허구한 날 손님들하고도 싸우고 상인들하고도 싸우고 아주 유명한 싸움꾼이었어. 욕심도 많고 성격도 보통이 아니라 내가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너한테까지 그런 짓을 하다니 내가 아주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아니에요, 아버님. 이건 아버님 잘못이 아니시니까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동안 아버님은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마누라 간술 잘못했으니 내 잘못도 있지. 그나저나 이거 내가 주는 출산 선물이니 받아라. 이걸로 너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도록 해라. 그리고 앞으로 네 시애미하고는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거라. 네 시애미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맨날 씩씩대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그런 사람한테 며느리 노릇 할 필요 없다. 알았니? 시아버진 저한테 출산 선물로 용돈도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전 그렇게 절 생각해 주시는 시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후 전 시모랑은 아예 연락도 안 하고 남편과 엄마의 케어 속에 편하게 살았습니다. 제 여동생도 저를 엄청 챙겨주더라고요. 언니, 이거 우리 혜준이가 썼던 보행기인데 깨끗하니까 언니 써. 나중에 언니 애 낳으면 주려고 보관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이거 우리 혜준이 썼던 장난감들이야. 원래 애들은 이렇게 노래 나오는 장난감 좋아하거든. 저희 제부도 저 먹으라고 과일이랑 이것저것 맛있는 걸 많이 사왔더군요. 제부가 사온 것 중에선 정말 예쁘고 아기자기한 디저트도 있었어요. 어머,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거 맞아요? 무슨 디저트가 이렇게 예쁘대요? 그거 저희 동네에 있는 유명한 카페에서 파는 디저트거든요. 제가 처형드리려고
일부러 그 카페 미리 예약해 놓고 오늘 찾아서 온 거예요. 제가 다음에 또 사다 드릴 테니까 아끼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온 가족이 다 저를 물심양면으로 챙겨주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아빠가 저희 남편한테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주신 적이 있었어요. 자네, 이거 내가 주는 선물이니까 이 돈은 자네를 위해서 쓰게. 우리 딸이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온 가족이 다 우리 딸을 챙겨주고 있지만 자네를 챙겨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은가. 원래 마누라가 애 낳으면 옆에 있는 남편도 도와주느라 힘든 거거든. 아유, 아버님, 저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10달 동안 뱃속에 우리 할인이 품고 있었던 것도 저희 와이프고 진통 겪으면서 할인이 나온 것도 저희 와이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으로서 잘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자 저희 아빤 남편 보고 참 말도 듬직하게 한다면서 끝까지 그 용돈을 쥐어주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참 화목해 보여서 너무 좋았답니다. 그 후 시모가 끝까지 저한테 사과를 하지 않으시길래 전 시아버지만 따로 만나면서 지냈어요. 외식할 때도 시아버지만 모시고 하고 저희 딸도 시아버지만 보여드렸죠. 평소에 시아버지랑 영상통화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저희는 방금 밥 먹었는데 아버님 식사하셨는지 궁금해서 전화해봤어요. 어, 나도 방금 먹었지. 그나저나 우리 할인인 잘 있니? 네가 나한테 영상통화를 많이 걸어줘서 거의 매일 할인이 얼굴을 보는데도 이상하게 뒤돌아서면 또 보고 싶더라고. 그러세요? 우리 할인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할인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한테 한번 방긋 웃어드릴까? 저희 딸이 말을 알아듣는 건지 순간 정말로 방긋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시아버지께서 껄껄 웃으시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웃고 계시던 시아버지 옆쪽에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화면 구석에서 시모가 제 쪽을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손주랑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 너머 있는 절 째려보실 수가 있는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마 아직도 절 아들을 뺏어간 못된 여자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전 그렇게 계속 시모와 계속 안 보고 살고 있어요. 물론 시누이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막말하고 들들 볶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전 오히려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저희 딸이 돌인데 아직도 저희 시모는 저한테 사과할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시아버지한테 듣기론 아직도 제 욕을 그렇게 하신대요.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시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좋은 어른은 살면서 흘린 눈물을 바탕으로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지만 나쁜 어른은 살면서 흘린 눈물을 바탕으로 타인의 눈물에서 피눈물을 뽑아낸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저희 시모가 남편을 키우면서 고생한 것도 있을 거고 힘든 점도 많았겠죠. 하지만 그때 힘들었다고 해서 본인이 키운 아들을 돈으로 생각하고 뽑아먹는 걸로도 모자라 며느리한테까지 상처를 주는 걸 보니 좋은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하지만 않으셨어도 자식과 며느리한테 존경받으며 행복하게 지내셨을 텐데 왜 스스로 가족한테 외면받는 길을 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저희 시모가 우연이라도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꼭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시고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먹고 사람이 변하긴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예 불가능하진 않을 테니까요. 만약에 시모가 변할 수만 있다면 저도 좋은 고부관계가 되어보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모의 모습을 봐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하지만은요. 전 앞으로 절 아껴주는 남편과 함께 예쁜 저희 딸의 사랑으로 키울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상 가족들과 웃음이 가득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